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굉장히 특별한 자리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위에서 이런 자리는 또 처음으로 마련한 것 같은데 오늘은 취준위 토론 배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진도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먼저 익숙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분은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진화 쌤이 오늘 이제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딱 보니까 약간 배우 느낌도 살짝 네. 나고 아, 진짜요? 배우 느낌이 굉장히 나요. 상남자 느낌이 나서 오늘 토론 배틀에서 또 진원 쌤이 약간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이진화라고 하고요. 오늘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간의 자문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진원 쌤, 네, 화이팅!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네, 정말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배우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먼저 여기 두 분이 딱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부터 뭔가 알듯 말듯한 묘한 긴장감이 저는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토론 배틀에 앞서서 두 분의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번에는 진원 쌤께서 해주시죠.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출연할 때부터 맞짱 토론 하겠다라고 제가 해놨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오늘 좀 근데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제가 이제 취준생들 또는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네, 열변을 한번 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게임 좀 하고 오셨나요? 네, 물론 하고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거치고 와서요. 오늘 또 목소리를 좀 힘내서 아,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는 네. 것 같고요. 진화 쌤도 또 한마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방송이 처음인데요. 진원 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장감 좋네요. 텐션이 또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배틀의 주제는 무엇인지 힌트가 담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취업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없다고 밝힌 비율은 38.6%였습니다. 이들이 꼽은 중소기업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적은 급여로 7점 척도 평가 결과 5.71점이었습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불투명한 미래 등도 기피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희망 월급여는 평균 372만 원으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월평균 급여 323만 원보다 50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네, 신샘입니다. 올해 신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먼저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 공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46%에 육박을 했고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5%, 17.7%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전체 비중에서 10.2%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1위 이유는 바로 낮은 급여였습니다. 낮은 급여로 인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취준생들이 원하는 희망 월급여가 얼마인지 살펴봐야겠죠.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취준생들이 많았었지만 취준생들의 희망 월급여는 평균 327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의 월평균 첫 급여는 223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던 건데요. 이에 반해서 대기업의 평균 소득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대기업의 평균 소득은 488만 원으로 중소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73.1%가 구인난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진화 노무사님이 기업 측을 대표를 할 거고요. 진원쌤은 구직자 측을 대표로 해서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신세미 아나운서의 또 브리핑을 잘 듣고 오셨습니다. 앵커님. 네, 앵커님이 또 네.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바로 한번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난과 구인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진화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은 사실 최악의 구인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구인난에 빠진 이유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낮은 급여,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전한 고용 안정성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돈도 적게 주고 미래도 불투명한데 청년들이 중소기업 많이 지원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중소기업 속에서도 알짜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인 자세를 통해서 이런 알짜 기업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원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처음에 오면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셀프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어느 산업군과 어느 기업들을 이제 타겟으로 할지를 먼저 선정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나는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대기업은 극과 하늘에 극이네요. 있고, 스타트업은 연봉이 되게 낮고 오히려 정말 최저임금도 못 주는 지금 되게 법 위반적인 사항이 많은데도 나는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 가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 결국에는 나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스타트업은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 스타트업이 당연히 중소기업보다 연봉을 작게 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은 관심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이제 자구책이 좀 필요하다는 전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넘어서 연봉이 아니라면 스타트업처럼 좀 혁신적인 제도 또는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적인 혁신 제도 또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그냥 연봉에 대해서 우린 낮게 줄 수밖에 없으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어쨌든 자구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측의 반론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익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수익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대박의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중소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게 네. 모험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이 이제 뭐 고급 이제 고스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근면성실하고 인성 좋은 친구가 최고예요. 예, 착하고 일 잘하는 친구가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 사업주들도 사실 지나친 고스펙은 조금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 말씀하셨는데 혁신 물론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잘 못하는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년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혁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오늘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서로 피튀기지만 이게 좀 또 처음 낯서니까요. 네, 이렇게 탐색기를 좀 하자면 이제 혁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하고 이제 사실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도 성장을 하려면 혁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혁신보다는 운영 안정성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중소기업에 훨씬 더 고성과자를 낼 수 있는 스펙 좋은 인재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제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또 이제 중소기업 대표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정확해요. 혁신보다는 내부적인 안정성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말 잘 듣고 좀 보수적인 좀 낮은 급여에서도 일 잘할 수 있는 그냥 인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정부 기조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자구책들은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진화쌤,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일 잘하는 사람, 하지만 아까 인정하셨지만
급여는 많이 줄 수가 없고 네. 이 부분은 약간 너무 중소기업의 이기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사실 뭐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수익 구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사실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사업주들은 빚을 내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급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세계적인 제품,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급여 주고 고용 안정성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발전을 하려면 어쨌든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보다는 혁신적인 자세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맞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혁신이고 세상에 없던 것들 재화나 서비스를 연결해서 하나를 만드니까 사실은 스타트업이 조금 더 혁신성은 뛰어나나 결국에는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으로 갈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안정된 단계로 갈 거고 네네. 다만 뭐 중소기업이 그렇다고 안정적이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대기업처럼 가려면 혁신해야 되고 네네. 기술에 대한 뭐 선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어느 회사나 계속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건 마찬가지긴 하나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 만나보면 그 혁신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성장 가능성하고 결국에는 중소기업자들의 대표자들의 이제 마인드가 좀 반비례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의 교육이라든지 단순 임금 수준 넘어서 좀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중소기업도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네. 좋은 인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취준생들 그 사이에서는 대기업에 가야 약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을 많이 좀 기피하는 것 같아서 진원쌤은 네. 이렇게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네. 이유, 그 책임이 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취준생들하고 같이 너 여길 쓰자라고 정해 놓은 다음에 같이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네네. 그러면 스타트업은 연봉이 비슷하게 2천 초반밖에 안 되는데 홈페이지가 너무 예쁘고 홈페이지만 가봐도 막 근무를 하고 싶게끔 네네. 만든단 말이죠. 근데 젊은 반면 느낌 약간. 그렇죠. 젊은 느낌. 우리는 이런 문화를 요구하고 음. 이런 성장 정신을 갖고 있으며 이런 사람이 와주세요. 오히려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연봉 수준 되게 낮죠, 사실은. 근데 중소기업을 홈페이지 가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만든 지 한 10년 넘은 것 같고요. 대부분 뭐 인재상도 되게 그냥 추상적인 단어 써 있고 지원하는 절차에서부터 이제 매력에 대한 관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관리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이 안 들고서도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하냐?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당장 구인난 하지만 결국에는 중소기업에 갈 만한 유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갈 수 있는데 안 주니까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측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회사 그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제 하루하루 수익을 내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조직 문화라든지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지만 조금 더 형식적인 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은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혁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대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측의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는 의견으로 짧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대해서 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늘 이제 토론을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중소기업의 자구책이 필요하긴 하나 사실 정부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월 12일에 청년 스마트 일자리 선포식이라고 그 이낙연 총리하고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랑 청년이 찾아오게끔 알리고 또 만들어주고 찾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사실 니즈 환기는 충분히 됐다고 봐요. 빨리 얘를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얼마의 예산과 얼마의 진척도를 바탕으로 이걸 진짜 개선해 나갈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정부가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진화쌤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년들의 눈높이는 이미 저 위로 올라가 있는데 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아직까지 저 밑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격차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면은 충분히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음 이야기는 다음 배틀에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취준이 안방 대감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뉴페이스 이진화 노무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